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야지. 작은 집 짓고 텃밭 가꾸며 살고 싶어. 이런 꿈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둘러 선택한 전원주택이 오히려 인생 마지막을 눈물로 채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자식 뒷바라지에 바빴던 부부는 퇴직 후 고향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기념으로 조용하고 전망 좋은 언덕 위 집을 골랐고, 아내는 드디어 여유로운 삶이 시작된다며 마음껏 웃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 겨울이 되자 모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어 눈만 오면 길이 막혔고,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한나절 큰일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과 싸워야 했고, 병원 하나 없는 거리는 아플 때마다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부는 결국 3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아내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고생이 아니었어. 행복이었는데.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언가를 좇는다면 결국 얻는 것은 고통뿐이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노후의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집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심코 던진 작은 선택이 남은 삶을 고통으로 바꾸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는 외진 언덕 위에 있는 집입니다. 언뜻 보면 언덕 위 집은 조용하고 전망도 좋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퇴직 후 평생 꿈꿔온 전원 생활을 위해 산골 마을 언덕 위 작은 집을 샀습니다. 앞마당에 벚나무도 심고 장독대도 놓고 마치 동화 속 같은 삶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첫 겨울 큰 눈이 내려 길이 막혔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제설차는 언덕 끝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길을 헤치고 미끄러지며 겨우 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고 병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매년 겨울이 두려웠습니다. 비라도 오면 길은 진흙탕이 되고 가끔 오는 손주들도 찾아오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 집은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팔아야 했습니다. 언덕 위 집은 외로움만 남깁니다.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곳이라면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면 고립되고 비라도 오면 미끄러져 다치기 쉽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바람이 먼저 그대를 때린다. 전망 좋고 조용한 집을 꿈꾸더라도 반드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을 입구와 가깝고 비상시에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노후 전원 생활의 기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집이 언덕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고 그 길을 한겨울에 걸어갈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가끔 누리는 풍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두 번째는 주변 이웃이 없는 외딴 집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인적 드문 곳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숲속 깊은 곳에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새소리에 깨어나고 텃밭을 가꾸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사는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이라고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농가뿐이었고 밤이면 불 꺼진 창문들만 보이며 쓸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지만 전화를 돌려도 아무도 금방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외딴 집은 그녀의 꿈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이의 마음은 메마른 들판처럼 쉽게 갈라진다. 노후에는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이웃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작은 마을이라도 서로 얼굴 알고 지낼 수 있는 곳, 비상시 손 내밀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노후의 안식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꿈꾸고 계신가요? 혼자만의 평화는 언제든 고독이라는 무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황후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채워야 따뜻해집니다.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세 번째는 관리비가 많이 드는 집입니다. 전원 생활이라 하면 흔히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로 관리비 부담에 짓눌려 삶이 팍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꿈꿔온 작은 별장을 마련했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진 2층 집에 잔디밭과 작은 연못까지 딸려있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목조주택은 해마다 도색과 방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벌레가 끼지 않도록 관리비가 들었고, 연못은 여름이면 모기 서식지가 되었으며, 잔디밭은 매주 손질하지 않으면 금세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집 유지비와 관리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들여 마련한 집이었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도시에서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3년 만에 그 집을 포기하고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고단하게 한다. 전원 생활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리비가 적게 들고 자연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검소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름다운 외관에 끌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후의 집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욕은 결국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네 번째는 병원과 거리가 먼 집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차를 몰고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건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갑작스럽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전원 마을로 내려가 작은 단층집을 구입했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치에 반해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침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집 주변에는 약국 하나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급히 전화를 돌렸지만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만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그토록 원하던 전원 생활은 병마와의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손 뻗을 곳 없는 자는 언제나 외롭고 고단하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병원까지 30분 이내 거리인지, 응급 상황 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 필수 시설의 거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은 예쁜 풍경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의 순간, 곁에 병원이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아름다움에 앞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5번째는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집입니다. 도심의 아파트에 살 때는 난방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은 다릅니다. 겨울 한철을 버티기 위해 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시골 마을에 흙집을 지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몸에도 좋다는 이야기에 이끌렸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에는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첫 겨울이 찾아왔을 때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흙벽은 생각보다 보온력이 약했고 바닥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집 안은 썰렁했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기름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매달 난방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궁이를 피워보려 했지만 연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집안 가득 매캐한 냄새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겨울마다 도시의 딸 집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전원 생활의 꿈은 반쪽짜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체는 땅에 의존하여 살고 마음은 온기에 기대어 안식한다. 노후의 집은 무엇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눈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집. 그런 집이 진짜 전원 생활에 행복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에 혹해 실제 난방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름다운 자연도 몸이 떨릴 만큼 추운 곳에서는 결국 고통으로 변합니다. 집을 고를 때 단열 상태는 어떤지, 난방 방식은 현실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외진 언덕 위에 있는 집은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 고립과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둘째, 주변 이웃이 없는 외딴 집은 고독과 두려움을 불러오며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가 많이 드는 집은 소박한 전원 생활을 꿈꿨던 마음을 경제적 부담으로 짓누르게 만듭니다. 넷째, 병원과 거리가 먼 집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때 생명줄이 되어줄 곳이 너무나 멀어질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다섯째,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집은 몸을 얼리고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꿈을 쫓기 전에 현실을 굳게 다진다. 전원 생활은 꿈꿀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외로움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조용한 숲속의 하루, 텃밭을 가꾸며 웃는 모습,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원 생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선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꼭 갖추어야 할 집의 조건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